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음악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. 저희 방송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그 감성이나 또 믿음 또는 영적인 추상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죽음 그리고 진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방송을 구독하여 주시고 추천,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의학적으로 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국어 사전,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 또는 끝장, 죽는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장, 호흡 기능과 뇌 반사 기능들이 비가역적인 정지 또는 손실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으며, WHO라고 그러죠.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은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, 이게 끝이라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의학이나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심장하고 호흡, 우리가 심장하고 이제 호흡하는 걸 이제 기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 생명 연장이 가능해졌고, 뇌사에 대한 새로운 죽음의 문제들이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. 뇌사는 일반적으로 뇌 기능이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데, 뇌의 완전한 죽음은 뭐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뇌파라는 뇌에서 나오는 파형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게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뇌가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. 뇌사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는 심폐사, 심장과 폐의 사망을 떠나서 어디서부터 죽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인 문제, 또 윤리적인 문제, 그의 의학적인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, 의학윤리 문제를 이런 걸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뇌사에 대한 죽음의 그 시점을 내가 죽는 시점으로 이해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논의가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. 과거에는 심장 숨 안 쉬고 맥이 안 뜨면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였는데, 지금은 그거를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되돌릴 수,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을 못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뇌가 작동을 하는지, 내가 아직은 뇌파를 발생하는지,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가 그 뇌사,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뇌사를 인정을 해야지만 중요한 거는 인체의 그 장기 공여 같은 거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고,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. 이런 주장은 결국 무의미한 그 삶을 포기하고 고귀한 삶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죽음의 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.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2달 이내 연명치료에 소비되는 치료비,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게 암 환자 총 진료비의 한 60% 이상으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. 총 입원 비용의 80%가 3차 의료용,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이죠. 3차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이제 지출이 됩니다. 그만큼 소비가 되는 거죠. 한 환자가 우리가 평생 벌어가지고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런 병들이 암도 있고 신경인지장애 이런 병도 있고 만성 아주 질환 중에서 몇 가지가 있겠죠. 에이즈도 포함될 수 있고 간에 의한 간경화에 의한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그 외에 호흡기계통의 질환들도 있을 수 있죠.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의료보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과연 이런 의료비가 이제 계속 증가할 건데, 이런 의료비의 그 증가 앞에서 정부가 과연 이런 거를 전부 다
커버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지, 이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. 이게 곧 국가적인 재앙이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,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. 죽음은 급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느리게도 올 수가 있지만 죽음의 시점은 어느 정도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하면은 정말 불필요한 그 비용의 증가 또는 불필요한 그 고통, 이런 걸 어느 정도 막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근데 결국은 이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 자신,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, 그 마음이 중요하고, 그 마음에 의해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결정권, 그런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교육이 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,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얼마 전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폐암 사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을 가지 않았던 거죠. 그동안에 뭐 조금 뭐 아프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뭐 그랬겠죠. 근데 건강검진을 또 안 해봤어요.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봤는데 뭔가 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종합검사를 다 해봤더니 이제 암 사기가 나왔습니다. 다행히 그 근처는 전이가 됐는데 내까지는 전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왜 이제 뭐 치료를 할 건지, 항암 치료, 뭐 수술은 어려우니까 항암 치료를 할 건지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,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,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두고 볼 건지,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할 건지,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. 과연 이 문제에 있을 때 그 당사자가 평상시에 그런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하였고 또 준비를 하였으면은 그 혼란은 좀 줄었을 겁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큰 그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또 가족들 또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합해보면은 저 입장에서 조언도 하는데 결국은 그 조언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. 대부분. 왜 그러냐? 이 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고, 대부분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게 옳은 건지 저렇게 선택했을 때 저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걸 하더라도 판단하더라도 그 예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, 또 본인 당사자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게 뾰족한 수가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역시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조언해주고 또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, 의료진 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분야에 기존의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나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,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종합적인 그런 기구와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런 사건들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. 그러면 그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. 그러나 최소한 아니면 뭐 가능한 좀 나은 거를 좀 제공하고, 환자 또 보호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.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조기에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학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심장, 폐장이죠. 그러니까
심폐의 사망을 떠나서 뇌사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, 이 세 가지가 이제,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완전한 죽음이다 하는 거고, 내가 죽었을 때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, 또 하나는 내가 죽었는데 계속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. 그래서 이제 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안락사가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뒤에 많이 언급이 또 됩니다.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, 이런 의학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, 그리고 현재는 병원에서는 이런 죽음에 의해서 판단이 사망이라는 그 판단을 한다는 거,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요. 좀 더 죽음에 대한 그 준비 교육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도 저 죽음학 강의인 그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, 댓글하고 여러 가지 그 추천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